비트코인 난기류를 직접 만나니 공포에 떨고 계십니까? 조정이 오면 산다고 하던 그 마음은 아직도 유지하고 계십니까? 예고했던 난기류가 이렇게 무서운데 예고하지 않은 난기류는 얼마나 더 공포스럽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입니다. 2023년도 11월 15일 오후 3시 7분입니다. 여러분, 난기류 어떠십니까? 불과 11월 10일, 약 5일 전 비트코인이 모두가 상승을 외치고 있었을 때, 여기였을 때 감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난기류를 조심하자. 그리고 10일, 불과 며칠 전 비트코인이 최고봉을 찍었을 때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주봉과 월봉의 시간이 너무 빠르게 가고 있고 ETF는 1월 전으로 승인 날 가능성이 있으니 12월이 마지막 상승인 것 같다. 이거는 이제 월봉 단위의 개념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BT의 흔들림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금, 토, 일 하락, 일요일 회복, 이거에 따라서 다음 주 향방이 갈려진다. 그리고 저는 일요일에 나온 봉을 보고 이도 저도 아닌 봉을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바로 앞으로 3주간 미친 난기류를 만나게 될 것. 저는 이거를 제가 맞췄다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그리고 저항의 흐름이 우리 편이 아니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직접 마주한 난기류는 정말 쉽지 않죠. 인트로에서도 보셨겠지만 조정을 기다렸던 분들 과연 사셨습니까? 막상 그 가격이 오니 정말 사시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참 쉽지 않죠.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막상 오를 때는 왜 나만 두고 떠나갈까라는 마음을 갖고요. 막상 내려오면 더 떨어질까봐 못 삽니다. 그 의문에 대한 대답 오늘 들려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한번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죠. 일단 이번 하락은 보시는 것과 같이 3개월 만에 가장 강력한 매도 압력이 발생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테이커 볼륨에서 눈에 띄는 매도세가 나왔고요. 불과 4시간 전만 하더라도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15개 이상의 지갑에서 비트코인을 매도하거나 재분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대부분의 롱 포지션에서 76,904명이 강제 청산을 당했고요. 뿐만 아니라 BTC, 이더리움, 리플 또한 청산 규모가 어마어마한 포지션들이 청산을 당했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상승장이라고 하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아래를 다 털 거다. 이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턴을 하는 지표인 고래들의 흐름은요, 전부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번 하락은 여러 가지 요건들이 겹쳐서 관련 근거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3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요, 미국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표가 예측했던 것보다 실제로 나온 게 하회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CPI 하회로 인해서요, 비트코인 상승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 CPI 때문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로 인한 실망 매물이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요. 금리 인상 기조가 꺾일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중장기적으로 CPI는 분명히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은 높지만 CPI는 결국 우려했던 것보다 하회를 했고 이것은 분명히 호재이나 다른 요소들이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CPI에 대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CPI 지수는 보시는 것 같이 발표 시점에 큰 하락으로 이뤄지는 코스닥 지표가 나왔습니다. 장대 연봉으로 분명히 빠졌기 때문에 CPI가 과연 영향인가 물어보면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점은 분명히 얼추 맞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시장은 떨어졌고 하회했고 이게 무엇이냐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CPI 발표 이후에 두육 증시와 함께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그 후의 문제였습니다. 블랙록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은 약세로 전환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건 비트코인 ETF를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면에 비트코인을 견인하는 블랙록의 이슈 중에서 ETF 신청 서류에 대한 얘기가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USDT와 USDC 등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에 대한 위험 요소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서 돌기 시작했는데요. 이건 결국 블랙록은 신탁은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하지 않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라면서 재를 조금 뿌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신청한 것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고, ETF 승인 연기와 취소 등 투자자들의 우려와 함께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하는 모습이 CPI와 맞물려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CPI와 블랙록 신청 서류 이러한 것들이 스테이블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블랙록이 견인을 하고 있다 보니 당연히 하락 요소로서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앞으로 며칠 후면 다가올 ETF입니다. 저는 잘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예견을 했고요. 저는 이번 ETF는 미뤄질 거다. 하지만 1월이 저는 최종적으로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도 또 후반에 해드리겠지만 결국 앞으로 다가온 ETF에 대한 날짜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연기 가능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ETF 신청 마감일 임박. 하지만 ETF 연기 가능성이 솔솔 나왔고요.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현재 다가오는 세 개의 현물 ETF의 신청이 마감일은 임박했지만 연기 가능성이 높다라는 코멘트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널리스트는 제임스 세이파트라는 애널리스트고요. 이 SEC로부터 연기 결정을 받을 확률이 높고 이 결정은 1월 10일 이전에 승인될 가능성이 여전히 90%라고 할 정도로 높은 상승 연기 가능성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ETF 관련해서요. SEC 게리 겐슬러 문제가 화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까지 지연이 되느냐. 1월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 승인의 지연 가능성이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임기 내에 승인이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도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결국 보고 있는 게 ETF인데 이 ETF에 대한 호재가 임기 최대 18개월 남은 게리 겐슬러의 지연 가능성까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 불을 꺼뜨리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케빈 오리어리에 따르면요. 이 18개월 지연 가능성까지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거를 캐시우드가 뭐라고 했냐면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정치적인 야망, BTC 현물 ETF 승인의 발목을 잡는 부분이라고 CNBC 인터뷰에서 말을 했습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정치적 야망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면서 캐시우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세 가지의 하락 원인들이 맞물리면서 첫 번째는 CPI가 하회를 했음에도 호재로 작용하지 않고 블랙록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좋지 않은 양상의 멘트, 그리고 ETF 승인 연기 가능성까지 맞물리면서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던 블랙록 ETF가 약간 상쇄시키는 기능이 맞물리면서 비트코인의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유동성 확보를 하는 누군가의 고래들의 영향력이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세력들이 청산을 당했습니다. 저는 현재의 비트코인이 이러한 구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지금 비트코인은 건강한 조정일까요? 아니면 건강한 조정도 아닌 이제 정말 상승이 끝난 하락으로 턴을 그런 구간일까요? 저는 지금 보시는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라색 박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좌측은 지난 상승을 하기 전의 차트고요. 오른쪽 차트는 이제 개미털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현재 구간은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구간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시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적으로 추세 라인을 돌파하고 올라간 이 흐름상 다시 내려와서 회귀를 하는 거는 추세 라인을 다시 올린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 또한 지금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 올린 이유가 없을 거다. 결국 저는 아직까지는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할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 보라색 박스 부분에서 지지를 받는지를 이제부터 체크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흐름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아직까지 알트들의 흐름은 저점을 깨는 방향이 아닌 월봉상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차트를 하나 올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알트들의 방향성은 와이코프 패턴이 아닐까. 이 와이코프 패턴 안에서 조정을 받는 이 부분은 알트적으로는 마이너스 15%까지 빠질 수 있지만 다시 반등을 할 때는 고점을 넘겨서 상승 돌파를 한 시점에서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요. 그 다음 이 부분에 대한 1대1 패턴을 완성하러 가는 방향이지 않을까 조심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와이코프 패턴 관련해서는 현재 올라가는 영상, 이전 영상을 보시면 보실 수 있고요. 현재 알트는 와이코프 패턴을 완성하는 단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이더리움도 월봉으로 보면요. 저점을 높이고 있고요. 저점을 높이고 있고 상승에 대한 거는 점점 추세 라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지지가 아래에서 하단을 깨면 지지가 약해지는 것처럼 고점에 대한 저항을 두들기고 있다는 것은 매도 세력을 누군가가 약화시키고 있다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유리하지 않은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바로 하락 구간. 이 하락 구간의 정확한 정의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평선입니다. 이평선이 왜 하락 구간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월봉의 흐름상 우리가 고점과 저점에서 내려오는 흐름 있죠? 이 흐름이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그 시간을 이었을 때 이동평균선을 말을 하잖아요. 이 N으로 떨었던 이 구간에서 월봉의 저항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지지는 아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을 거고요. 이게 만들어지면 보통 볼린저 밴드, 그리고 상단, 하단, 중단, 그리고 이동평균선으로는 30일, 15일선, 120일선, 200일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쉽게 설명을 했을 때 이러한 저항의 흐름이 지금은 내려오고 있는 시간이 더 유리한 위너의 시간이고요. 지금 아직은 지지가 올라오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은 약 앞으로 1.5주까지는 하락의 시간을 더 강하게 받기 때문에 버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할 거는요. 지금부터 이게 와이프 패턴이 맞다고 하면 분명히 라운드 형태로 나와서요. 다시 한번 가기까지 주봉상 흔드는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추세 전체가 깨지느냐 아니면 추세가 아닌 지금은 상승을 하고 있는 방향으로 보느냐가 지금부터 맥점이 될 거라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ETF에 대해서는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알트코인들은 분명히 안 오른 코인들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F도 잘 보시면요. 차트가 다르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는 게 결국은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컵핸들 패턴 나오고 다시 한번 올라갔죠. 이러면서 여기 부분을 잘 보세요. 지지를 하고 와이프 패턴이라고 하면 다시 2분의 1까지 조정을 받고요. 지지 받고 다시 올리게 되잖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더리움이라고 했다고 하면 여기서 있죠. 이거를 이제 컵핸들로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아올리는 흐름. 그래서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 흐름에 따라 많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저점이 깨지는 방향이 아니라 저점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장을 흔드는 모습 그리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물장에서 위아래를 털 수밖에 없다라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사실 1시간봉으로 보면 흔드는 게 맞는데요. 이렇게 주봉으로 보면 계속 저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락했다라고 보기는 좀 섣부른 것 같고요. 대신에 무조건 올라가는 건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라간다라는 믿음을 갖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손절로 손익비를 지키면서 향후에 대한 리스크까지 고민을 하면서 전략을 짜는 게 더 현명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트로 초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고했던 난기류가 찾아왔음에도 이렇게 두려움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조정이 오면 산다라고 했던 여러분들의 마음, 분할 매수를 한다고 했던 그 마음 분명히 저는 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은 간사하고요.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고 욕심도 끝이 없습니다. 조정이 오면 산다고 하던 그 마음은 솔직히 지금 사라진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결국 이 영상을 보면 그러면 좀 더 기다려봐도 되겠네. 조금 더 떨어지면 사도 되겠네. 근데요. 또 그 순간이 오면 안 살 거고요. 또 이 순간 또 올라가면 또 마음이 변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삶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여러분들의 시드가 항상 우상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시황은 계속 한결같고요. 아직까지 2주간 그리고 이제 남은 1.5주간은 난기류의 구간이 아닐까 싶고 난기류를 벗어나서 다시 우리가 추세를 벗어났던 구간을 회귀하게 된다면 저는 과감하게 다시 한번 대응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아직은 구간 안에서는 1대1 안에서 가고 있는 방향이라고 말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비트코인이 조정을 줄지 아니면 정말 이게 하락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영상이 조금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트코인이 왜 하락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지금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할지를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왜 하락했는지 상승했는지 그리고 어떤 대응 전략을 짤지 정말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구독 누르시고요. 함께 이 장 같이 헤쳐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진환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